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표면 거칠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영상이 이번 하나로 끝나진 않을 거고 좀 길게 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지 최근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을 시간이 잘 안 나요. 개인적인 일들이 이것저것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일 처리하러 도로 다니느라 영상을 못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도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어제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찍었고, 주말에 지금 이틀 중에 하루 간신히 쓰면 다행인 정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 표면 걸치기라는 게 설명을 하려면 설명 자료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만들 시간도 저희가 업무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개인적인 시간, 휴가 나는 뭐 그런 때나 아니면 이제 휴일 그럴 때 시간을 써야 되다 보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료 만든다고 거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도 다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고 일부만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자료 다 완성될 때까지는 영상이 또 꾸준히 안 올라가고 거기에 개인적인 일까지만 끓이면 이제 영상이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영상이 빨리 못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이제 제 영상을 그나마 봐주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이게 생업을 이어나가는 수단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요 표면 거칠기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모델링 된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표면 거칠기 얘기가 나오면은 이 표면 거칠기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황부터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 도면에 표면 거칠기를 명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면에다 명기해주는 표면 거칠기는 거의 대부분 가공부에 대한 표면 거칠기를 명기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공이 아닌 부분들은 표면 거칠기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공이 아닌 부분도 표면 거칠기가 발생을 하는데, 가공이 아닌 상황에서의 발생되는 표면 거칠기는 제어가 정밀하게 안 됩니다. 그거는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면의 거칠기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표면에는 가공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주물의 주물 표면에 대한 거칠기를 뭐 정밀하게 제어하겠다. 그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 상황에서 제어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절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약간의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조정을 안 한다라고 보고, 만약에 표면의 거칠기를 정밀하게 좀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가공이라는 작업을 반드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공의 표면 거칠기를 얘기를 할 때는 가공이라는 것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공을 한다, 표면을 깎아낸다라는 건데, 표면을 깎아냈는데 이제 가공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거칠기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가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거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표면 거칠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일단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뭐 이 설명이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 때 나오는 내용도 이제 몇 가지 중복돼서 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 이제 퓨전 360이 띄워져 있는데,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선반입니다. 선반의 구성품의 일부를 모델링을 한 거죠. 뭐 저게 뭔 선반이야! 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직 모델링이 된 건 아니니까요. 원래 이거 다 모델링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늦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부분 내가 가공에 대한 그 표면 거칠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일부분만 모델링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합니다. 선반에서 이제 구성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회전부 소재를, 이게 소재잖아요. 이게 소재 가공 소재고, 소재를 물고 있는 요거를 이제 주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합니다. 주축.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주축 제어해주는 제어 장치가 있고 여기 이제 모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모터 가지고 이제 요 주축을 회전시켜서 소재를 회전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공구죠. 공구. 솔직히 말하면 이 공구가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물어주는 이제 공구대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공구대. 공구대에 공구를 물어주죠. 그리고 이제 공구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쪽 방향으로도 이송이 되고, 그 다음에 공구가 이렇게 앞뒤로도 이송이 됩니다. 공구대가 이렇게 이송이 되고, 그냥 주축은 그냥 여기 그냥 물려가지고 회전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이제 이쪽에서 센터를 잡아주는 심압대가 있죠. 심압대. 심압대라는 게 나와요. 심압대는 지금 이 가공되는 거 설명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이 나올 건데, 심압대는 지금 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그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범용 선반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NC 코드를 통해서 제어해 줄 수 있는 선반을 이제 NC 선반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범용 선반은 사람이 이제 손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 이제 NC 선반은 이제 NC 코드를 통해서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툴까지 교체할 수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머신닝 센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가공해주는 게 요 선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 말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링이죠, 밀링. 선반 말고 밀링. 밀링도 이제 뭐 앞에 이제 범용이 있고, 그다음에 NC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밀링이 있는데, 이제 선반하고 이제 밀링의 큰 차이는, 선반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재를 주축이 물고 소재가 회전을 해요. 그리고 공구는 갖다 댑니다. 그러면 소재가 회전하는 회전력으로 뭐예요? 가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선반이라고 하고, 밀링은 반대죠. 밀링은 공구가 뭐예요? 회전을 하죠. 공구가 회전을 해요. 공구가 회전을 하고, 요 회전하고 있는 공구에다가 소재를 갖다 대면은 가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재를 고정하고 공구를 회전시켜서 가공해주는 걸 이제 밀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공의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장비, 이제 선반과 밀링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밀링까지 다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밀링 장비 보여주고 이제 선반 장비 보여주고 이러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 부분은 뺐어요. 어쨌든 표면 거칠기 얘기하는 데는 그 부분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선반으로 가공되든 밀링으로 가공이 되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소재를 이렇게 물려놨어요. 물려놨고, 이제 일반적으로 선반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요걸 쪼라고 하는데, 쪼 또는 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세 개로 돼 있는데, 이게 3쪼가 있고 4쪼, 4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3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쪼가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직경대로 이제 소재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 볼트 얘가 있는데, 얘를 막 돌려요. 여기 이제 소켓 사각 이제 꽂을 수 있는 이제 저 부분이, 저기다가 이제 그 툴을 딱 껴가지고 뺑글뺑글 얘를 이제 요 나사를 돌려주면 요 세 개의 척이 같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뭐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오므러졌다가 빠졌다가 이게 연동돼서 이제 연동 기믹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얘가 이제 좀 소재를 갖다 놓고 좀 줄이면 이제 소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재를 딱 이렇게 물어준다. 물어주고 나면 이제 소재 물렸으니까 요 주축을 내가 회전을 시키면 같이 따라서 회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회전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축이 회전하는 회전력을 통해서 가공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공구가 있는데, 공구를 요 위에서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구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빠져 있다가 공구대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이제 가공을 해야 되면은 조금 여기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올 걸 갖다 댈 거란 말이에요. 더 확대를 해서 갖다 대가지고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얘가 이제 회전하고 있는 상태죠.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쭉 계속 밀어 넣으면 딱 이렇게 요만큼 살짝 내가 가공할 만큼 딱 밀어 넣은 만큼 딱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가공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쇠가 딱 깎여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얘가 이제 다이아몬드 칼날이죠. 다이아몬드 칼날. 우리가 이제 툴 모양을 보면은 요 끝에 알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끝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모델링 한 게 아니고 실제 판매하고 있는 그 툴 판매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3D 파일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요 툴이 실제로 겉에 외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 디테일하게 칼날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회사 노하우니까 그런 것들은 빠져서 모델링 돼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가 갖고 있는 형상 자체는 맞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겹쳐가지고 들어가서 가공형이 된다. 제가 지금 밀어넣은 거 한 0.1mm 정도 밀어넣었을 거예요. 0.1mm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거 회전을 하는데 가공을 하려면 내가 이 판 거를 이제 내가 일정 길이만큼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쭉 전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파고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저 직경이 쫙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쫙 줄어들면서 가공이 돼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서 나옵니다. 얘는 회전을 하고요. 얘는 이렇게 전진을 해요. 껴놓고 이송을 해요.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얘가 이송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랑 연관이 되느냐? 이송 속도. 공구의 이송 속도. 그래서 피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이제 얼마만큼 이제 전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공되는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공되는 상태를 제가 미리 모델링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억제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걸 좀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요 확대해서 쭉 보면은 이게 되게 미세하게 가공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요 날에 따라서 쭉 가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이게 전진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는 거의 한 선처럼 돼 있는데 이 뒤로 가면 이제 선이 점점 이렇게 벌어져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한 바퀴 이송하는 만큼 여기 저 뒤로 가면 이렇게 벌어지죠. 한 바퀴 딱 이송하는 만큼 이렇게 딱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최초는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전진하면서 요만큼 전진하면서 요만큼 이렇게 전진해 들어와요. 근데 여기 아마 가공할 때는 칼날이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거리 해가지고 요 정도, 요 뾰족한 데가 요 정도 와 있었을 거예요. 여기 둥글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요만큼 전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지금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겠죠. 그걸 이제 확인하려면 얘가 이제 되게 이제 미세하게 확대를 해놔야 돼요. 크게 보이게 아주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그래서 제가 여러 바퀴를 돌렸어요. 여러 바퀴. 실제 가공하는 것처럼 여러 바퀴 돌리면서 전진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야, 씨 겁나 심하게 단차가 이렇게 져가면서 가공이 되는데 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 가장 깊은 점 여기까지 요 점에 수평선을 긋게요. 요 점까지 이 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제가 0.1mm 심은 거예요. 0.1mm 요 표면에서 그러면은 0.1mm의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면 이게 얼마냐 그렇죠? 되게 얇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소재가 보이게 하면은 이게 거의 일직선으로 보일 겁니다. 오돌도돌하게 안 보이고 일직선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얘가 전진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깊게 파이는 곳과 얕게 파이는 부분, 살짝 덜 파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발생을 해요. 가공을 하게 되면. 그게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가공이 돼도 항상 뭐가 존재를 한다? 표면의 거칠기가 존재를 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또 표시를 해놨는데 잘 안 잡히네요. 여기 잡혀야 되는데 잡혔다. 잡히고 이제 제가 스케치로 이걸 따랐거든요. 단면을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여기 가장 높은 데서 가장 이제 깊게 파진 곳에서 들 파인 데까지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냐면 1000분의 1이죠. 0.001. 1미크론입니다. 1미크론. 1미크론의 단차가 발생을 했다. 저만큼의 거칠기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실제 보면은 요거 제가 몇 미리 전진시킨 거냐면 한 바퀴 도는 동안 대략적으로 0.01mm, 100분의 1mm를 전진한 거예요. 만약에 한 바퀴 도는데 100분의 1mm 전진하면 저 정도의 표면 거칠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공하는 행위 자체에서 거칠기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다. 무조건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표면의 거칠기를 지금 상태보다 좀 더 매끄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끄럽게 하려면 요 이송하는 거리를 줄여야 됩니다. 얘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이송하는 양을 지금 여기까지 이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송을 했잖아요. 이송하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0.01이라고 보면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0.005만큼 이송이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이제 이송 거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사선이, 그쵸? 요 사선이 어떻게 오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단차가 더 줄죠. 요만큼으로 줄어요, 단차가. 그럼 얘보다 더? 그러니까 1미크론도 안 되게. 뭐 0.5미크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더 줄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면의 이제 거칠기를 좀 더 매끄럽게 가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이송의 거리를 줄여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자, 두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요 축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고정했다고 한다면 요 툴, 밑에 가공하는 가공 툴, 이 툴의 이송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줄인다. 이거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필기시험 때 줄인다.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이다. 필기시험 때 나오는데 가공 표면에 이제 표면 거치기를 좋게 하려면 속도를 줄인다. 이 속도를 줄이면은 이제 얘 회전 속도는 일정하니까 요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한 바퀴당 거리가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표면의 거칠기가 좋아진다. 근데 이때 발생되는 문제는 뭔가요? 내가 가공해야 되는 가공 길이는 정해져 있어. 뭐 10mm를 가공해야 된다. 그러면 10mm를 가공하는데 이송 속도를 줄이면 아까 전에는 1분 만에 10mm를 가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mm를 가공하려면 뭐예요? 이송 속도를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이 걸리는 거죠. 속도가 늘어난다. 결국 이 속도가 늘어난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결국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가공 장비를 그만큼 더 오래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공 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뭐가 발생을 하냐면 가공 시간에 대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이 늘어난다. 그래서 문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송 속도를 줄이면 안 되겠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쵸? 이송 속도를 툴이 어딘지 마우스가 어딘지 안 보이네요. 자, 확인을 하고. 자, 이송 속도를 줄이면 시간이 더 걸리니 이송 속도를 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송 속도는 똑같이 그냥 두고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당 이송 거리가 짧아지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번에는 이 축에 회전 속도를 올려야 됩니다. 회전 속도. 아까는 회전 속도를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 바쁘니까 이거 이송하는 거리는 속도는 그대로 둘게. 그러면 이 거리 한 바퀴 회전당 이제 이송 거리가 짧아지려면 뭐 해주면 돼? 축의 속도를 높여. 그러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시간은 그대로 드니까 시간 비용이 발생을 안 하네요. 그럼 비용이 발생을 안 하느냐? 아니죠. 자, 회전 속도를 올리려면 일단 장비가 내가 올릴 수 있는 속도만큼 속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즉 모터의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점점 고가의 장비가 된다. 그렇죠? 장비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가공 장비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속도를 올리는 거, 회전 속도를 올리는 게 단순히 그것만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 발생.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면 이거를 속도를 올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발생을 해요, 열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쇠를 깎는다는 건 커터날이 쇠 표면에 닿아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게 되면 쇠하고 지속적으로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마찰열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공이 막 끝난 제품을 맨손으로 만지시면 큰일 나요. 화상 입습니다. 겁나게 뜨거워요. 이거 가공 막 끝난 제품 여러분들 운동화나 여러분들 옷에다 딱 갖다 대시면 옷이 녹아요. 그 열 때문에. 녹아버려요. 큰일 납니다. 실제로 저 운동화 많이 현장에서 태워 먹은 적 있고요. 녹여 먹은 적 있고요.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너무 급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손에 장갑 안 끼고 가공된 제품 바로 잡았다가 화상 입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는데 뭐 사람이 그 열 때문에 뭐 다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신중하고 주의를 하고 장갑을 끼고 만지고 뭐 그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별 문제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열이 발생을 하면 가공 표면에 안 좋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열이 발생을 하면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를 속도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표면의 거칠기를 균일하게 아니 좀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표면의 거칠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열이 발생하면 표면 거칠기가 안 좋아집니다. 거칠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냥 일반적인 절삭 조건으로 했을 때 절삭을 할 때 여러분들 가공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공기에 이상한 호스 같은 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가공을 시작을 하면 그 호스에서 액체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가공하는 부분에다가. 그래서 계속 뿌려줘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절삭류라고 하죠. 절삭류. 절삭류. 절삭류를 뿌려주는데 절삭류가 해주는 역할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온도를 낮춰줍니다. 왜 온도를 낮추느냐? 열이 발생하면 표면 거칠기가 안 좋아져요. 열이 발생했을 때 표면 거칠기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열에 의해서 소재가 열이 받으면 뭐 어떻게 되면 물러져요. 사람이 손으로 눌렀을 때 막 완전히 우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물러지진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조성 자체가 모든 물체가 왜냐면 쇠 이거 한계점 넘어서 열을 발생시키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주조할 때처럼 거의 이제 반 고체 상태 우리 찐득찐득하게 녹잖아요. 쇠도 녹습니다. 근데 이게 표면 자체가 이제 열이 많이 받게 되면 물러져요. 물러지면 우리가 이제 커터날 칼날을 대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할 때 이게 잘 깎여 나가려면 이 소재가 단단해야 돼요. 단단.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재질 중에 가공하기 어려운 재질들이 있습니다. 표면이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재질. 우레탄 가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레탄 가공하는 경우는 우레탄의 경도가 좀 단단한 정도로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고 완전히 물컹물컹한 우레탄을 갖다 놓고 이거 가공해주세요. 그럼 가공 못한다 그래요. 이거는 가공 안 되는데요. 왜? 걔가 표면이 무르기 때문에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탁 치는 순간 얘가 찌그러져가지고 뜯겨나갑니다. 가공 자체가 성립이 안 해요. 표면이 물러지면. 그렇기 때문에 금속도 표면이 물러지면 칼날이 저 부분을 완벽하게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쥐어뜯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열이 필요 이상, 그러니까 이상적인 절삭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주느냐? 절삭류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표면에 이제 가공되고 있는데 절삭류를 지속적으로 뿌려주면 좋은 게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커터날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요 잘려 나간 쇳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칩. 이 칩이 딱 잘려 나가는 순간 저기서 바로 이탈을 해야 되는데 이탈을 안 하고 요 공구하고 소재 사이에 들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칩이. 이 칩이 들러붙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칼날이 소재를 깎아야 되는데 들러붙은 칩이 소재를 깎게 돼요. 근데 이 칼날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칼날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커터 뭐 해가지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돼 있는데 들러붙은 칩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애가 아니에요. 가공용 툴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사이에 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칩이 표면을 깎게 되는데 얘가 칼날이 아니다 보니까 표면을 쥐어 뜯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면에 거칠기가 또 안 좋아져. 그래서 이 칩이 빨리 이탈이 돼야 돼. 그러면 단순히 절삭류는 온도만 낮춰주느냐 아니죠. 여기다 물을 계속 뿌린다 그랬잖아요. 물을 계속 뿌리면 그 물에 맞아가지고 칩이 빨리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데 그 흐름에 타고 같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절삭류를 뿌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절삭되는 온도를 낮춰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칩을 때려가지고 칩이 빨리 이탈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공 조건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삭류를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데
간단한 가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작업자들이 이 절삭률을 아끼기 위해서 절삭률을 지속적으로 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WD 다공 같은 거 표면에 칙칙칙칙 발라가지고 그냥 겉에 그냥 물기가 있게 묻혀놔놓고 그냥 가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간단한 가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가공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 가공을 해보면 표면에다가 그냥 절삭률을 한번 살짝 발랐다라고 한다면 금방 말라요. 가공하는 순간은 금방 말라가지고 가공하다 보면 걔가 말라가지고 그렇지 가공되는 표면에서 연기가 취익 하고 나면서 끽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면 겉에 발라놓은 절삭류가 말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빠르게 다시 바르죠. 이게 가공할 때 이렇게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가공 칼날이 들어가는 순간 절삭류는 계속 뿌려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이제 간단한 부분이 거리가 얼마 안 되고 정밀도가 얼마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돈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절삭류도 돈이에요. 돈. 절삭류도 돈이니까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절삭류를 뿌리면 이제 열을 낮춰준다 그랬는데 열이 올라가면 또 한 가지 뭐가 안 좋으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표면을 안 좋게 해주는 게 열이 올라가는 것과 뭘 얘기했어요. 칩이 들러붙는 걸 얘기했잖아요. 열이 올라가면은 칩이 잘 들러붙습니다. 네, 열이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열이 올라가면은 표면이 단순히 물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표면이 안 물러지는 정도까지 열이 올라가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안 좋은 게 뭐냐면 열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잘려진 칩이 어디에 달라붙냐면 공구에 달라붙어요. 칩은 이제 잘려져 나와가지고 되게 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더 낮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그 열을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칩이 그 열을 못 버텨가지고 녹는데 녹아가지고 어디에 달라붙냐? 가공 툴에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칩이 또 깎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속도를 무한정 올릴 수 없다. 이상적인 가공 속도 이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무조건 가공 장비의 속도를 올릴 수도 없고 결국 이제 이것저것 조합해보면 표면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려면 가공 시간을 많이 들이던가 아니면 뭐 절삭류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 속도 장비를 좀 좋은 걸 써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써가지고 가공 속도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행위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 맞물려 있느냐. 결국은 가공 단가가 올라가고 가공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제품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적인 얘기, 지식이라든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경제적인 얘기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제 기계 설계라는 과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제적인 개념을 빼버리면 표면에 거칠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지정할 필요 없어요. 왜? 경제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는 공학,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는데 공학은 이제 지식적이고 기술적인 것만이야. 경제적인 건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우리 설계자들이 하는 거는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장비를 설계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공학이고 엔지니어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다 표면 거칠기 높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최대로 만들면 장비에 전혀 문제 없을 거 아니야. 가동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부품을 만들려면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표면의 거칠기를 러프하게 해도 되고 이 부분은 장비 동작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표면 거칠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좀 정밀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가공 작업자도 여기는 대충 빠르게 가공하고 여기는 덜 빠르게 가공해서 천천히 가공을 해서 정밀도를 맞춰주고 표면의 거칠기를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누가? 설계자가 지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게 뭐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면 거칠기 기호라는 걸 붙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가공을 하면 기본적으로 칼날이 잘려나갈 때 이렇게 반이 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진짜 이상적으로 가공됐을 때 얘기예요. 실제 표면은 이렇게 가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가공 칼날도 처음에 칼날 새 거 딱 빼가지고 꽂으면은 처음에 깎으면 이렇게 이상적으로 탁
날카롭게 착 예리하게 잘라줄 거예요. 근데 이 칼날도 쓰면 쓸수록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쓰면 쓸수록 이 칼날이 어떻게 된다? 마모가 된다. 마모가 됩니다. 여러분들 커터칼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커터칼로 종이 한 장 잘랐을 때 잘 잘라요. 센 날로. 두 장 잘라서 잘 잘려요. 세 장 자르고 네 장 자르고 계속 자르다 보면 칼날을 교체 안 하고 계속 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칼날이 갑자기 종이를 뜯어먹습니다. 자르는 게 아니라 칼날인데 뜯어먹어. 그 칼날은 쇠잖아요. 쇠인데도 불구하고 종이를 잘랐는데 종이에 의해서 쇠로 된 그 날이 마모가 돼가지고 언젠가는 그 예리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무리 얘가 다이아몬드 커터라고 해도 금속이라고 해도 얘도 금속입니다. 금속 대 금속이 다 가지고 해요. 그러면 얘는 안 갈려나가냐 이거죠. 갈려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 툴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럼 교체하기 전까지는 상관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체되는 시기까지 가는 동안 계속 얘는 날이 덜 예리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요 표면은 거칠어집니다.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칼날에 의한 주기 가장 이상적으로 깎였을 때고 여기서 이제 약간씩 뜯겨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단파형으로 지그재그로 깎여요. 실제 가공됐을 때 표면은 요렇게 예쁘게 가공 안 됩니다. 여기서 지그재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뜯겨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얘는. 분명히 칼날이 점점 노후화되면서 그런 것도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상적으로 가공됐을 때도 기본적으로 저런 이제 표면 거칠기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거보다 더 악조건이 되기 때문에 표면 자체의 거칠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완벽히 매끄럽게 가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공의 시퀀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발생되는 가공 표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그 등급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등급을 지킬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가공 작업자가 그 등급을 지키기 위해서 가공 속도를 조절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가공 장비의 속도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해가지고 이제 설계자가 요구한 표면의 거칠기 정도를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기가 돼 있어야 이제 가공 업체에서도 여기는 거칠기 얼마로 가공을 해야 되니까 돈을 얼마만큼 더 받고 여기는 그냥 러프하게 가공해야 되니까 얘는 좀 덜 받아도 되고 이런 것들을 견적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표면 거칠기는 실질적으로 가공 업체에서 이 부품의 단가, 견적 단가를 내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실제로 가공을 했을 때의 특정 부분에 대한 표면의 거칠기를 맞추기 위한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다. 이거를 설계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적용을 해줘야지 우리 회사도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이 부품의 단가도 적정한 단가로 잘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면 거칠기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걸 알고 이제 다음에는 이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에다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에다 이제 그 기준값을 정해 주는데 그 기준값을 정해 주는 방법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담을 건데 그걸 위한 자료도 만들어야 돼요.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 만들고 나면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언제 다시 올릴 수 있을지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독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좀 이게 제 유튜브가 활성화가 돼서 제가 여기에 좀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점차 하고 있어요. 점차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 현업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올리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고 좀 영상 자료도 좀 시각적으로 좀 잘 볼 수 있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런 능력을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획을 한다든가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